여러분, 요즘 따라 몸이 쉽게 무겁고 잠은 얕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신 분들 많으시죠? 혹시 이 음식만 먹으면 젊어진다. 4시간만 자도 괜찮다. 이런 말들 아직도 믿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런 말들을 단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선 딱 3가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잠, 먹는 시간,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방식. 이 3가지가 건강 수명과 기억력, 심장과 혈관, 심지어 기분과 대인관계까지 좌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번은 잠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합친 것보다도 잠이 먼저예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차 노년의학내과 전문의 문학주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을 만나며 공통점을 봤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바꾸기보다는 잠과 식사 시간, 움직임의 순서를 바로잡았을 때 삶이 확 바뀌시거든요. 밤에 자주 깨던 72세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취침 4시간 전 식사를 끝내고 가벼운 걷기만 했는데도 한 주 만에 새벽 각성이 줄었어요. 오전 혈압이 안정되면서 평소 답답하던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잠을 줄이며 운동만 밀어붙이던 68세 여성분은 무릎 통증이 악화되고 심장이 조급해져 결국 운동을 더 못하게 됐죠. 핵심은 순서입니다. 잠이 바닥을 받쳐주고 그 위에 먹는 시간과 움직임을 올려요. 몸이 버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가족과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울인지 부산인지 해외인지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잠이 1번일까요? 사람의 기본 상태는 사실 깨어 있음이 아니라 자고 있는 상태, 바로 잠입니다. 밤이 되면 뇌는 거대한 세탁기를 돌립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고 염증을 가라앉히죠. 이것이 수면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세탁 시간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날 혈압이 들쭉날쭉해지고 단 음식을 더 찾게 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배우자나 가족과 말다툼이 늘고 움직임은 줄고 저녁은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잠은 더 얕아집니다. 악순환의 첫 단추가 바로 수면 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은 내일로 미뤄도 되지만 오늘 밤 잠은 미루지 마시라고요. 자, 이제부터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전체의 뼈대는 단순합니다. 첫째, 잠을 7, 8시간 깊게 주무세요. 둘째, 먹는 것은 무엇보다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움직임은 숨이 약간 차면서도 대화는 가능한 강도로 꾸준하게 해주세요.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이것들이 왜 젊어지는 효과가 나는지 그 원리와 함께 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나이에 바꿔도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본 연령대가 뭔지 아세요? 바로 60대 이후부터입니다. 가장 변화가 컸죠. 오히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걱정과 초조함은 제가 대신 들고 갈 테니 여러분은 오늘 밤 단 한 가지 취침 전 4시간부터의 시간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 시간을 방해하는 대표 습관, 즉 야식과 늦은 술, 침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끊을지 알람 하나 없이 지키는 비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쌓였던 기억, 감정, 정보의 찌꺼기를 싹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이에요. 낮에는 계속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뇌가 정리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에 들면 비로소 뇌가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하루 종일 쓴 방을 밤에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청소 시간을 스스로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이 짧아도 괜찮아요. 예전부터 4~5시간만 자도 멀쩡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몸이 적응한 게 아니라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있을 뿐이에요.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망이 있습니다. 2013년에 노르웨이의 네더가드 교수팀이 처음 발견한 사실이에요. 뇌는 혈관처럼 림프관이 따로 없는데 잠이 들면 뇌척수액이 뇌 속을 가득 채워서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씻어냅니다. 그 독성 물질 중에는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포함돼요. 그런데 잠을 부족하게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면 이 청소가 중단됩니다. 마치 세탁기가 한참 돌아가다가 갑자기 정전돼서 거품만 잔뜩 남은 상태처럼요. 그 결과 뇌 속 노폐물이 쌓이고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 밥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시더군요. 약 때문인가 싶었지만 알고 보니 취침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쇼핑을 하셨던 거예요. 잠자리에 든 뒤에도 우리 뇌는요, 화면의 빛을 나처럼 착각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하니까 깊은 잠에 못 드는 거죠. 제가 드린 처방은 단 하나였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도 주무시기 4시간 전에 끝내시라고 했죠. 단 2주 만에 그분은 요즘엔 꿈도 꾸지 않고 푹 자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문장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잠은 시간보다 질이 먼저고 질을 좌우하는 건 습관이에요. 자, 그럼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팁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취침 4시간 전엔 식사를 끝내세요. 위장은 자면서도 계속 일하는 기관입니다. 위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뇌는 아직 깨어있는 상태로 착각해요. 공복 상태에서 자야 뇌 청소가 시작됩니다. 둘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TV와 스마트폰, 조명 모두 끄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대신에 조용한 음악이나 라디오를 틀어두세요. 눈을 감고 귀로 듣는 정보는 뇌를 이완시켜줍니다. 셋째, 잠자기 전 10분은 호흡 루틴을 가지세요. 너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4-6호흡을 10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안전하다고 인식하면서 부교감신경이 작동해 깊은 수면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지만 사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수면 습관이 단단히 굳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조금만 바꾸면 60대, 70대라도 다시 푹 잘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다음날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이 조절되고 심장 박동도 고르게 유지됩니다. 결국 수면은 모든 건강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내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잠은 반드시 자야 합니다. 라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을 충분히 자더라도 언제 먹느냐를 잘못 잡으면 그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하시죠. 하지만 제가 수년간 느낀 건 이것입니다. 건강을 좌우하는 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예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의 분비량과 인슐린 감수성이 줄기 때문에 식사 타이밍이 건강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하루 3끼 꼬박 챙겨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녁 늦게까지 드시는 분들이 더 피곤하고 아침에 부은 얼굴로 오세요. 이건 위장이 밤새 일했기 때문이죠. 우리 몸은 태생적으로 낮에 먹고 밤에 쉬는 리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저녁 9시, 10시에 식사하고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위는 밤새 소화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그 결과 위산 역류와 속쓰림, 복부 팽만이 생기고 아침 공복 혈당이 올라갑니다. 제가 기억하는 67세 남성 환자분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녁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하시더군요. 확인해 보니 저녁 9시에 식사하시고요. 11시에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위에 음식이 남은 채로 누우니까 위산이 역류하고 수면 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 깨셨던 거예요. 제가 딱 두 가지만 바꾸게 했습니다. 첫째, 저녁은 취침 4시간 전에 끝내기. 둘째, 식후엔 10분 이상 천천히 걷기. 한 달 뒤에 그분은 혈당과 혈압이 모두 안정됐고 밤에 깨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새벽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그 한마디가 정말 기뻤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말이 상식처럼 퍼졌지만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들의 습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요즘처럼 활동량이 적고 밤이 늦은 생활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것이 오히려 혈당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날 저녁을 6시에 드셨다면 아침 10시쯤 첫 식사를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이렇게 14시간, 16시간의 공복 시간이 생기면 우리 몸의 자가포식 기능이 작동합니다. 쉽게 말해서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몸속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을 병행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건 음식의 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즉, 밥보다 반찬을 먼저 드시고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은 뒤에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지 않고 지방으로 변환되는 양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식사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3개월 후에 평균 공복 혈당이 18 낮아졌습니다. 셋째, 야식은 심장의 독입니다. 특히 단 음식, 라면, 빵, 술안주 같은 것들이죠. 야식 한 번에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한 번뿐이니까 괜찮겠지 하시지만 그 한 번이 뇌졸중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야식 후 바로 잠드는 습관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무음성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켜요. 기침이 잦거나 목이 칼칼한 분들, 그게 야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이 너무 일러서 밤에 허기가 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땐 따뜻한 물 한 컵이나 무염 두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필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온기입니다. 소화기관이 따뜻해지면 배고픔 신호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아요. 이건 저도 실천하는 팁입니다. 만약 밤 10시 정도에 배가 고프면요. 물 한 컵 마시고 3분간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거 하나로도 금세 마음이 진정돼요. 언제 먹느냐만 바꿔도 몸의 시계가 바뀝니다. 식사와 수면은 연결돼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도 잠의 질이 2배로 좋아지고 아침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먹는 걸 줄이지 마시고 시간을 바꾸시라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식탁 시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한 번의 시간 조정이 내일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축, 바로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운동, 이것이 몸속 젊음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원리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이야기만 나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리예요. 무릎도 아프고 걷기도 버거운데 운동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요.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이 없는 약이죠.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심장을 단련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뇌의 노화를 늦춥니다. 심지어 기분도 바꿔줍니다. 왜일까요?
이건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 발전소가 깨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럼 에너지가 떨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건 사실 노화가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존2 트레이닝이에요. 말이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숨은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운동입니다. 너무 세게 하면 근육만 피로해지고 너무 약하면 또 효과가 없습니다. 즉, 심장이 안전하게 빨리 뛰는 구간을 유지하는 운동이 바로 존2 트레이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계산합니다. 공식은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예요. 예를 들어 7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150이죠. 이 수치에 0.65에서 0.75를 곱한 심박수를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즉 70세의 경우 98에서 112 사이가 이상적인 운동 강도예요. 요즘은 3만원대 스마트워치나 밴드만 차도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평소보다 한 단계 빠르게 걸으세요. 숨이 살짝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속도입니다. 그 상태를 3-40분 유지하세요. 걷는 게 힘들다면 실내 자전거를 타셔도 됩니다. 무릎에 부담이 덜하고 비 오는 날에도 실천할 수 있죠. 저는 이걸 대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하실 때는 라디오를 켜두세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이 안 나오면 강도가 높은 겁니다. 조금 힘들지만 이야기가 가능한 상태, 거기가 바로 존2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매일 40분씩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회 20분씩만 시작하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이 한 달 동안 이 방법으로 하루 30분씩만 빠르게 걸었는데 수축기 혈압이 17 내려가고 아침 혈당이 20이나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게 요즘은 아침에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깨어났다는 신호예요. 운동을 하면 근육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뇌가 깨어납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BDNF라는 물질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듭니다. 즉,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주 5회 정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39% 낮아졌다고 합니다. 운동은 몸을 단련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의 시계를 되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보다 꾸준히.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오늘 걷고 내일 쉬어도 괜찮아요. 다만 3일 이상 멈추지만 마세요. 우리 몸은 멈추는 순간 운동하지 않는 상태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작은 습관만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양치 후 10분 산책하기. 점심 식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층 오르기.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5곡 정도 음악 듣는 동안 제자리 걷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일주일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잠이 깊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식사량이 줄어듭니다. 그건 의지가 아니라 몸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운동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한다로 바꾸세요. 그날부터 운동은 습관이 됩니다.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복용하는 젊음의 루틴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3가지, 잠과 먹는 시간 그리고 움직임. 이 3가지만 잡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루틴 만들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 식사 시간, 운동 이 3가지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틀어지면 나머지 2개가 무너집니다. 밤에 늦게 먹으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부족하면 운동할 힘이 없어집니다.
운동을 안 하면 다시 혈당이 오르고 식욕이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건강의 핵심은 균형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하루를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일정한 시간에 배가 고프고 일정한 시간에 피곤해집니다. 이게 바로 몸의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신호예요. 그 리듬을 회복하면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없어도 몸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문제는 잘못된 리듬이에요. 밤에 자야 할 시간에 깨어 있고 쉬어야 할 때 먹고 움직여야 할 때 눕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할 건 새로운 습관이 아니라 리듬 회복 훈련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루틴을 공유할게요. 이건 60대 이상 분들에게 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휴대폰을 보지 말고 커튼을 열어 햇빛을 보세요. 햇빛은 몸의 시계를 맞추는 리셋 버튼입니다. 10분 정도 자연광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그때 가볍게 물 한 컵, 그리고 5분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 식사는 공복감이 생길 때까지 미루세요. 억지로 먹는 아침은 몸을 깨우지 못합니다. 낮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후 10분 산책하세요. 소화가 잘 되고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그 이상 자면 밤잠이 얕아집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식사는 취침 4시간 전까지 마치세요. 식사 후에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는 대신 조용히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건 단순한 소화 운동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신호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호흡을 정리하세요. 이 루틴을 일주일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선생님, 다 좋은데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리듬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침대 옆에 스마트폰 대신 탁상 시계를 두세요. 식탁 옆에는 오늘의 식사 시간 메모지를 붙이세요. 운동화를 현관문 바로 앞에 두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요,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시야 안의 신호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건강 루틴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리듬이 가장 건강한 리듬이에요. 하루 한 가지라도 몸이 편안하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오늘 밤 취침 시간과 내일 첫 식사 시간을 기록하세요. 그 2시간을 지키는 게 여러분의 몸 시계를 되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댓글에 내 리듬을 되찾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내일 더 건강한 날을 만드는 첫 문장이 될 겁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리듬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